자녀나 배우자 중 누군가가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후견인을 직권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성년후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성년후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년후견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인 부모가 재산이나 신분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고 이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성년후견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서 법적, 재정적, 개인적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성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 개시에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결여 상태가 지속적인 경우에 성년후견이 개시되게 됩니다. 용어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년후견이 필요할까요? 첫째, 피후견인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족으로부터도 사기나 횡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피후견인이 한 행위를 바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거나 횡령행위를 했다는 점을 피후견인이 직접 입증을 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피후견인이 한 행위를 특별한 조건 없이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서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된 노인의 경우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의료행위를 받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후견인을 손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기간의 제약 없이 모든 사무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법률상 행위를 대리행사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은 기간의 제약은 없지만 피후견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나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한정하여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대리행사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이 장래의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 계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에서는 감독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피후견인이 자신의 후견인을 직접 지정한다는 점에서 앞선 3가지 후견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과 같은 후견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자녀나 배우자 중 누군가가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후견인을 직권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상에 관한 후견인으로 자녀가, 재산에 관한 후견인으로는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로 나누어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게 되면 해당 사항이 후견인과 관련된 공적 서류에 기재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후견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년후견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크게 손실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피후견인의 자율성 손실과 후견인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특정한 치료를 원하지 않는데 후견인이 그 치료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피후견인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피후견인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고 후견인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년후견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